불량 음식들이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거기에 치매부터 시작해서 기형아까지, 그리고 아이들 산만, 포악적인 성격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무엇이었을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은지, 우선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가면, 그러니까 디젤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장 나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휘발유 차에 디젤 넣으면 그냥 가다가 바로 섭니다. 진짜 서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만큼 안 맞아도 생긴다고요. 근데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또 살아나고 또 회복이 되고 끈질기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질병이라고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을 이제 쭉 관찰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습관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 느끼시죠? 첫 번째로 공기도 다르겠지만 먹는 먹거리가 달라요. 먹거리가. 이를테면 대부분 제가 본 바로는 그 곡식을 주식으로 먹어요. 녹말성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이 잡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주식이 뭘까? 나의 주식 녹말성 탄수화물이에요. 왜 제가 녹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탄수화물 하면 설탕도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고 흰 국수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찝는다면 곡식, 아시겠죠? 곡식인데 그것도 통곡식, 가공되지 않은 통곡식을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통곡식의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식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채식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심,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축을 만드셔야 되는데, 주식이 뭐라고요? 고기도 아니고, 네, 곡식, 그것도 녹말성, 그리고 통곡식을 드셔야 됩니다. 가공된 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이 영양학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만 해도 탄수화물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비타민이 뭔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300년 전에는 더 무지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용어들이 없었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접하면서 용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바이토케미컬이 뭔지, 또 비타민, 무기질, 효소,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막 쭉 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환경이 있는 곳엔 상관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기 외딴 섬에 산다, 편의점이 없는 섬에 산다, 아니면 치킨집이 없는 섬에 산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뭐 솔직히 여기 이 산골짜기에서도 한 자동차 타고 한 5분만 가도 10분만 가도 편의점이 있어요. 그것도 24시. 그렇죠? 저녁에 괜히 알려드렸나? 여러분 저녁에 배고프면 갑자기 가서 라면 하나 딱 먹고 올 수 있는 시간,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차라리 이런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서 주어진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별게 다 있는 시대고 유혹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은 주로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키트,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액이라 그랬죠. 혈액. 그래서 혈액을 관찰하고 혈액이 더럽고 나쁘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져요. 그래서 혈액이 나쁘거나 끈끈하면 바로 우리가 걸리는 병이 어떤 거예요? 고지혈증, 고혈압 걸립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도 걸리겠고요. 그렇죠? 직관적입니다. 직접적인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피가 망가질 때, 즉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당뇨가 생기고 이런 질환들이 몸에 한꺼번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과연 내 피를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런 적 없으셨죠? 그러면 야채 사러 가서 이거 우리 가족의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야
라면 생각하면서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매운탕 이걸 잘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리는 하셨겠지만 우리 가족의 피를 책임져 줄 음식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보다는 뭔가 맛을 갖고 있는 영양보다는 맛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혈액 중심에서 해야 된다. 피 중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영양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를테면 단백질 신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 그래야 근육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근육량과 지방량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병에 걸릴 수 있고 수명이 짧아져요. 우선 단백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수명은 짧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지 아기 때 뭐 먹고 살아요? 네, 모유를 먹죠. 그런데 소도 역시 소의 모유를 먹어요. 그죠? 자기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엄마 젖보다는 누구 젖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아토피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유 섭취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그 분열이 다 되기 전에 우유를 많이 먹게 되니까 세포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러지 체질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앞으로는 기하급수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1,000만 명 가까이 육박한다고요, 한국에. 아토피, 피부 질환 환자들이.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먹거리 하나 때문에 뭐가 생긴다? 병이 생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 그 여러 가지 기름 막 그죠? 해표 막 이런 공장에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공식품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많이 생겼을까요? 질병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고기만이 아니에요.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들, 불량 음식들이 사람의 몸에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거기에 치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형아까지 그리고 아이들 산만 그리고 또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포악적인 성격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람의 생명을 망친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아니면 지방질 섭취 뭐 어떤 거 섭취해야 돼. 오메가3 섭취해야 돼. 비타민 B12는 식물에는 별로 없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거 영양제들이죠. 영양제. 제가 가끔 이제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집에 가면 식탁에 영양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아맛이나 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갈은 거잖아요. 갈아서 우리가 먹는 건데 오메가3 추출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칼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마그네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에서 추출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 칼슘은 많이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이라는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다른 영양소들이 필요했던 것을 학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에서 영양학자들이 우리 몸에는 비타민 이만큼 필요하고 뭐 몇 유니티드가 뭐 필요하고 뭐 어떤 것은 몇 밀리그램 필요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엔 영양학 지표를 보면요 그냥 기가 막히게 다 짜놨어요. 몇 킬로인데 마그네슘 얼마가 필요하고 칼슘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거 쫙 나와 있는데요. 막상 섭취해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라이코펜 섭취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사포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흡수되는 것보다 배출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출되려면 어디로 다 나가요? 어디로? 신장으로 나가죠. 신장. 그럼 콩팥이죠. 여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에 하나가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재생이 잘 안 돼, 이제. 왜냐면, 보세요. 식습관을 그대로 했는데, 망가뜨린 사람이 뭐 재생이 되겠어요? 재생이 되는 시간보다 망가지는 시간이 더 빨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영양소의 잘못된 섭취. 그래서 영양소를 잘못 섭취하는 것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치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산균을 막 섭취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속에서 좀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유산균을 이제는 안 먹으면 막 계속 장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이 있죠. 제가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산균 환자라고 말해요. 네, 유산균 안 먹으면 안 돼요.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해결되는 분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특히 유산균은요. 물론 밥도 먹어야만 되고 소금도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은 우리가 유산균을 안 먹어도 먹은 음식에서 그것이 유산균, 젖산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게 됐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양식 앞으로 좋은 음식을 뭐 이렇게 먹는 방법, 유기농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다 좋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웬만하면 섭취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유산균. 우리가 몸에서는 젖산균을 만들어줘요. 유산균을 만들면 우리 몸에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우리가 보통 좋은 기름을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보통 간이 있는 동물들은 자체적으로 다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그대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웬만하면 먹지 말자. 그렇죠? 진통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져요. 진통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항생제도 만들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뭔가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 몸이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의 대부분이 영양 과다와 영양 불균형에 생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곡식을 주식으로 한다. 채소 그리고 과일 몸의 청소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콩과 견과류.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 올리브나 아마씨유에 섭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메가3는 들깨나 아마씨에서 섭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식을 하면서도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고기를 먹었을 때 나오는 영양소들이 다 우리 몸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고 이제는 섭취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흡수라는 생각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은 섭취와 흡수 두 개를 모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큼 섭취해야 될까? 어디에 뭐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흡수시킬까? 아시겠죠? 지금까지 뼈가 안 좋은 분들 제가 보니까 이 뼈가 안 좋은 분들이 뭐를 드시고 있어요? 칼슘제를 드시고 근데 그래도 안 좋아요. 보니까 거의 보니까 10년 드셨어도 안 좋아요. 골밀도가 다 약해 있어요. 근데 원인을 봤더니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우유 마셔도 뼈가 약해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 칼슘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칼슘 손실량을 막는 것이 섭취량 늘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칼슘 손실량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 막는다 그랬죠? 햇빛을 쬐인다. 또요. 운동. 네, 고기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칼슘 손실량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칼슘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칼슘을 먹는 것 이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걷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